방금 보신 오라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빛의 세계를 오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눈으로 재현시켜주는 장비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오라장은 세포에서 나오는,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고, 그 칼라는 그냥 나오는 칼라가 아니라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세포의 주파수들이 변화가 나타나서 어떤 오라에 영향을 끼쳐서 내 오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이 영혼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해서 그것들이 잘 균형 잡힌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게 지금 이 장비였어요. 제가 오라를 연구한 지 20년인데 너무 많이 오라를 보는 분들, 느끼는 분들, 또는 냄새로 오라를 보는 분도 있고요.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 감각, 이 통각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소리로 듣는 분도 있고, 이 에너지장의 정보를 아주 다양하게 느끼는 분들은 참 다양했어요. 그래서 에너지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요 선이에요. 이 띠예요. 이 황금색 띠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 띠가 아주 잘 나타날 때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쓰지도 않고 또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게 에너지장을 쓸 때는 검붉은색이 나타나면서 이 선이 무너져 버리는데,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는데, 서울에 가면 검은색이 너무 많으세요. 검은색은 이 에너지 값을 너무 과하게 쓰는 거고, 암 초기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기장을 손으로 스캔할 수가 있는데, 연습 조금만 하면 몸에서 튀어나오는 이 전자기장을 손으로 스캔할 수 있어요. 근데 암 부위에서 엄청나게 손바닥을 막 따갑게 쏘듯이 튀어나와요. 그 부위가 굉장히 전쟁 중이란 뜻이죠. 전쟁.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검붉은색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에너지장 이 선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이런 정도로 검게 나오는 에너지장이 바뀌게 되죠. 여기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다행히. 이런 에너지 사진이 있는가 하면 이 부위가 간이에요. 간 쪽에 에너지가, 이 컬러들은 앞으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보라색, 흰색, 뭐 핑크색 이런 컬러들은 전부 다 스스로 세포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에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할 때 흰색, 파랑색, 보라색, 핑크색 예쁜 치료색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의 컬러들이 이런 컬러들이에요. 내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반대로 뭐죠? 세포들이 도와달라는 사인이니까 생활을 좀 더 잘해야겠죠. 좀 더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좋지 않은 생활을 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되겠죠. 돌아가셨어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럴 때는 몸에 정말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는지, 내가 잠자리가 어떻게, 땅의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하늘의 기운에 영향을 받고 땅의 기운에 영향을 받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함께 가요. 함께.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많이.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잠자리 위치도 좀 바꿔보고, 내가 식사는 제때 하는가, 잠은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오라 에너지장을 안다는 건 건강에 의미가 있는데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에너지장이 잘 흐르는가, 잘 흐르지 않고 어디선가 소통, 결국 생명 에너지장은 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세포와 세포끼리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가.
소통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저는 요즘 만사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가 흔히 기가 막혔다라고 표현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되는가, 그리고 내가 안과 밖으로 에너지장을 잘 쓰고 있는가. 병들기 전에 세포는 먼저 알아요. 3년 전쯤에 벌써 그 병적인 주파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와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일으키는 빛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를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해부학적으로는 아직은 안 나타난다라고,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 주의를 하고 우리가 빨리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건강한데 병든 사람의 세포 조각을 내 몸에 붙이고 있었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병든 사람의 세포와 같은 주파수로 요동치더라, 파동치더라.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빛이 넘치도록 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덕이고 기본적인 사랑이지 않을까. 정말 나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명 에너지가 충전되고, 건강한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고,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이거 좀 좋은 자료예요. 혹시 이 동영상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거는 짧아요. 짧고 아주 좋은 자료예요. 자, 이번에 소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볼까요? 이거는 이 유리잔이 내는 소리를 증폭해서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컵이 내는 소리는 헤르츠라는 주파수의 단위로 표시된다. 344헤르츠라는 말은 1초에 344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리잔은 1초에 344번이나 진동을 한대요. 뭐가? 유리잔을 이루는 규소 원소가. 자, 이번에는 그 소리를 녹음해서 유리잔에 들려주네요. 유리잔에 들려줍니다. 유리컵과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리잔에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증폭시킨 소리만 들려주는데 유리잔이 막 몸을 떨어요. 왜 그럴까요? 유리잔이 내는 소리는 높아요? 344Hz 안 높아요. 높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 소리여야 해요. 반드시. 아까 공명이 뭐라 그랬죠? 나와 같은 게 있으면 끌어당겨서 내 위에 증첩시키는 게 공명이에요. 지금 이 344Hz처럼 계속 뛰고 있었어요. 거기에 주파수가 쏘여졌어요. 이 유리잔에 그 파동을 주어지니까 유리잔은 바로 나와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내 위에 중첩시켜요. 344 더하기 344 더하기 344 계속 소리를 들려주니까, 높은 소리 아니에요. 계속 소리를 들려주니까 344 더하기 344 더하기 344 더하기, 즉 이 주파수의 움직임은 뭐죠? 이 원소가 움직이는 거리를 뜻하는 게 주파수예요. 움직임이 344만큼 뛰어야 되는데 똑같은 숫자가 와서 중첩이 되네. 344 688 뛰어야 돼. 그러다 또 소리를 또 땡겨오게, 계속 소리가 들리네. 또 땡겨와서 중첩시켜. 원소의 운동이, 진폭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 진폭을 견디지 못하고 이 규소 원소들의 움직임에 진폭을 견디지 못해서 진폭이 너무 커지니까 막 잔이 떨리다가 어떻게 되죠? 떨리다가 결국 유리잔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을 만큼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찰을 위해서 물을 넣어봤더니 그 무거운 물 입자를 어떻게 해요? 물 입자를 들어 올려요. 이건 사람이 이 집을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보신 거는 이 물 입자를 들어 올리는 이 규소 원소의 모습은요, 사람이 이 집을 들어 올리는 거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힘으로 이루어졌나요? 바로 지극한, 나와 같은 지극한 걸 끌어당기니까 이 물 입자를, 이 무거운 H2O를 들어올릴 만큼의 힘을 내더라. 지극함으로 얼마나 많은 공명을 해내면
기적처럼 이 집을 들어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무립자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규소 원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명은 정말 놀라운 힘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모든 일들이 내 주파수대로 온다. 지금 핸드폰 주파수 바꾸면 내 전화 안 와요. 지금까지 오던 전화가 핸드폰에 걸리지 않아요. 주파수대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바꾸려면 내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에너지장은요,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번호 다 틀리죠. 다 틀리죠. 주파수를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미국에서 전화해도 내 핸드폰이 걸리고, 저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전화를 해도 내 핸드폰이 울리고, 내 핸드폰 주파수대로 따라와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주파수가 다 틀려요. 다 틀려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은 모든 나에게 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원천 기지국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는지 모르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에너지장이 돼서 쫙 펼쳐지면서 그것과 같은 주파수 파장을 끌어오기 시작해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파장, 사인파의 건강한 이 파장이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감사를 느끼려고 하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감사를 느낄 줄 아는 능력. 이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너무 슬퍼요. 돈 잘 벌고 뭐 공부 잘해서 어떻게든 뭐 재산을 잘 축적해서 사는 게 능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 아니잖아요. 이미 살아보시니까 다른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파장을 굉장히 강하게 멀리 쏘아낼 수 있는 분은 그 파장대로 끌고 오는 거죠. 슬픔의 파장, 슬픔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폐에 병이 든 분, 폐암이나 폐에 병이 든 분이 만들어내는 주파수하고 아주 일치를 해요. 그래서 슬픔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장부가 폐라고 해서, 옛날에 폐가 아픈 분들은 창백하고 슬픔을 많이, 세상에 대한 슬픔을 많이 느끼는 분이 폐가 아프다 그러죠. 이 슬픔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자꾸 이 파장을 뿜어내면서 그 파장과 같은 걸 끌어당겨서 내 안에 쌓아두기 시작하죠. 공포를 느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에 투석을 하거나 신장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신장 방광에 암이라든가 병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이는 주파수하고 공포하고 거의 같은 주파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무서운 놀리켜주는 그런 거 하면 너무 많이 심하게 공포를 느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소변을 지려요. 방광이 열려서. 분노의 주파수, 이거는 간이 손상된 분하고 너무나 비슷한 주파수가 나오고, 걱정, 근심의 주파수는 위하고 비장, 췌장, 이쪽에 기운이 많이 망가진 분하고 너무 비슷한 그 주파수가 나와요. 자신의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에너지의 법칙은 내게서 떨어져 나간 입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게서 떨어져 나간 그 마음도 무게를 갖고 중력을 가져요. 이 나라고 하는 중력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중력이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내게서 나간 말, 내게서 나간 생각, 내게서 나간 어떤 것들은 반드시 그 중력이 나예요. 자기가 중력이 돼요. 그래서 그 중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장도 경험을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모두가 봤어요. 반드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증폭이 돼서 돌아와요. 어떻게? 나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겨서 증폭이 된 상태로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을 내게서 미움, 증오,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가면 그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것과 같은 파장들이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을 끌어당겨서 커진 상태로 돌아오죠. 반대는 어떨까요? 사랑,
감사, 기쁨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 진심의 기쁨의 마음이 내게서 나가. 그러면 역시 그것들이 나와 그것과 같은 파장과 공명을 이루면서 증폭이 돼서 내게 돌아오겠죠. 결국 내가 건강한 에너지장을 만드는 게 건강하고 긍정적일 때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땐 나부터 바꿔야 되고, 내 심장, 내 세포, 어떤 정보들이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가가 모든 걸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고는 힘들구나. 그래서 나는 빛의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필드로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끌어당기고 또 내게서 밖으로 쏘아지고, 그리고 나는 결국 가족, 문화, 육체적인 거, 직장, 집단 무의식 또는 내가 이루어낸 모든 관계와 결국 하나, 나라고 하는 그걸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야? 어디까지가 나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가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나라고 하는 기준이 이 에너지장을 깨닫고 나면 너무 커져요. 확대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 나는 그냥 내가 아니구나. 우주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게 장으로, 에너지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아시게 되죠. 나 하나의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